네, 안녕하세요. 무릎탁조사TV의 무릎탁조사입니다. 오늘은 바다 유료 낚시터 참돔 낚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우럭이랑 참돔이랑 이제 같이 방류를 하고 있지만 조만간 대부분의 이제 바다 유료 낚시터에서는 참돔이 아마 주 방류 어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돔 낚시를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제 좀 잡을 수 있고 참돔 낚시 시즌 초반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뭐 제가 하는 방법이 꼭 맞거나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참돔은 초반 시기에는 딱딱한 미끼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물고기 자체가. 그래서 초반 시즌에는 만약에 이제 뭐 지새라고 하죠. 뭐 지렁이랑 새우를 같이 사용하는 미끼를 하실 때는 새우 껍데기를 일단 다 까주세요. 그러니까 살만 머리통까지 다 떼어내고 살만 쓰시도록 하고, 그래도 조금 더 정성을 주실 거면 새우를 으깨세요. 발로 한번 밟으시면 너덜너덜해지는 거를 이렇게 바늘 이렇게 끼시면 되는데, 초반에는 사실 새우를 굳이 안 쓰시고 지렁이만 한 2마리 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럭도 같이 노려보기 좋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지새니까 새우를 쓰실 거면 껍데기는 다 벗기시고 머리통, 꼬리통 다 떼고 약간 으깨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게 한 입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 시즌에는 수온이 아직 뭐 바다 낚시터 제가 뭐 듣기로는 한 12도, 13도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참돔이 좋아하는 수온대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부상을 해서 다니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전체 수심이 이제 5m라고 하면 전체 수심이 이제 5m라고 하면 잘 보이시나요? 전체 수심이 5m라고 하면 아마 참돔은 방류를 하자마자는 물론 뭐 한 3m에서 이제 4m 사이에서 4m 사이에서 아마 입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하층이죠. 중하층에서 입질을 할 건데, 사실 방류 때는 참돔이 배가 고파서 막 먹이를 이렇게 섭취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래요. 이제 배가 고파서 막 먹이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막 정신 없는 거죠. 이제 가두리에서 패대기를 치니까 참돔들이 정신없이 막 이제 호지를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다가 웬 지렁이가 꿈틀꿈틀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류하자마자는 입질도 굉장히 시원하고 수심 때도 되게 다양하게 낚이기는 하죠. 방류 때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류가 지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좀 잠잠해지고 잘 돌아다니지도 않을 거예요. 어디 이렇게 좀 짱박혀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깊은 곳에 이동해 있을 거예요. 일단 수온 자체가 본인들이 좋아하는 수심대가 아닐 때는 바닥을 노리세요. 그리고 입질이 진짜 없을 때는 어떤 어종이든 바닥을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노리셔야 되는데, 바닥을 노리기에 좋은 채비는 물론 반유동이에요. 반유동.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유동 채비를 하는데, 제가 지금 바늘이랑 목줄을 안 달았어요.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캐스팅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딸려 들어가서 딱 찌매듭이 닿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차피 바닥을 노리실 거면 본인이 선택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살짝 띄울 것인가, 아니면 바닥을 정말 박박 긁을 것인가. 한낮에 입질이 진짜 없을 때는 바닥을 긁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시기에는 뭐 쏘기라든지 망둥어가 그렇게 설치는 시기는 아니에요. 아마 4월 중순까지는 그렇게 설치지 못할 거예요.
일단 우럭 방류가 마치기 전까지는 쏙이라든지 망둥이들이 그렇게 설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럭이 그 녀석들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럭 방류를 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바닥을 긁는 건 좋아요. 그럼 바닥을 긁는 채비를 해야 되는데 수심을 측정해서 그 수심을 바늘이 이렇게 바닥에 딱 닿을 정도로만 긁을 것인가, 아니면 봉돌, 그러니까 수중지가 바닥에 닿게끔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또 고민이 생기는 거죠. 원줄이 좀 튼튼하고 목줄이 좀 약하면 채비가 바닥에 걸려도 이렇게 뭐 채비 손실이 좀 적겠죠.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봉돌을 바닥에 긋는 거를 더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입질 형태는 굉장히 지저분하게 올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봉돌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바늘이 이렇게 돼 있으면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찌가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찌의 입질의 형태가 되게 미약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좀 천천히 차내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빨리 쳤다가는 헛샘질 납니다. 초반 시즌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막 먹이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채비는 사실 잠수지 형태의 채비예요. 일단 고부력으로 하는 게 운영하기에 더 편합니다. 고부력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이 이제 물고기가 잘 잡히는데 뭐 잠수지 채비까지 하냐, 귀찮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귀찮은 게 없습니다. 보시면 고부력 1.5호나 2호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1.5호나 1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고부력으로 하세요. 근데 너무 고부력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여부력이 나와요. 2B. 근데 사실 뭐 2B 넘는 경우도 있고 모자란 경우도 있고 가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사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본인의 찌의 여부력이 얼마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이거 뭐 그냥 적혀 있는 대로 하긴 어쨌든 여담으로 얘기해드릴게요. 보시면 1.5지, 1.5호 수중지를 사용해요.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목줄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네, 채비를 묶었습니다. 이제 뭐 수심을 한 3.5m, 이제 면사매듭을, 찌매듭을 이제 3.5m 정도로 세팅을 해놓으면 이렇게 3.5m가 닿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채비가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대롱대롱 있겠죠. 그럼 바닥권을 노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겠죠. 찌매듭을 올려서 아예 이렇게 찌매듭을 올려서 이렇게 바닥권을 아예 노린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잠수지 형태로 중하층을 계속 노리고 싶으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심은 저는 그렇게 해요. 뭐 어쨌든 호지 먼 곳에 있는 그 5m 수심도 노리고 가까운 곳에 뭐 3m 정도를 노리기 위해서 수심 면사매듭을 3m 정도로 세팅을 해요. 이제 뭐 가까운 한 전방 한 5m에서 10m까지를 노리려면 좀 나눠 놓을게요. 요렇게는 5m, 이렇게 뭐 한
10m 정도? 그건 이건 20m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대략 이제 3m권, 그러니까 5m, 전방 5m의 수심 3m권까지 노리기 위해서 저는 일단 수심을 전방 5m 기준으로 일단 맞춰요. 면사매듭을. 그리고 멀리 던집니다. 20m 이상. 그러면 이제 여기는 사실 3m니까 중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바닥권을 노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라앉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입지 기준으로는 여부력이 이제 2B예요. 2B인데 미끼는 뭐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뭐 예를 들면 지세를 끼면은 미끼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부력이 2B지만 내가 2B 봉도를 달면 뭐 금방 가라앉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봉돌은 B 봉돌 기준으로 계속 가감하셔야 돼요. 뭐 달았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봉돌을 어디다 다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 가장 기초적인 잠수치 채비를 하시면 이렇게 이 도래를 묶고 나면 짜투리 줄이 남잖아요. 저는 짜투리 줄에 이 봉돌을 다시는 거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이런 짜투리 줄을 좀 길게 남기셔서 이 짜투리 줄에다가 이제 봉돌을 다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봉돌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봉돌 기준으로 이게 좀 코팅된 봉돌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래야 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감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자, 찌가 안착이 되고 나서 찌가 안착이 되고 바늘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던지면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고 나서 수중찌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바늘도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 미끼 무게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 미끼 무게로만 내려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봉돌 무게로 아예 내려버리면 사실 나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계속해서 중하층을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면서 노리실 예정이면 미끼 무게로 잠수가 되게끔 찌가 부력을 다 상쇄시킨 상태에서 미끼 무게로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미끼가 여기 닿잖아요. 닿아도 물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하층을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좋은 건 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찌는 안 보여요. 이렇게 여기 사람이 서 있으니까 찌는 물속에 들어가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대신 입질이 왔을 때는 굉장히 시원하게 낚싯대까지 가져가요. 이렇게 꾹. 거의 이물감을 느끼지 못하고 먹기 때문에 예민한 시기에 하층에 있는 참돔들을 노릴 때 아주 좋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채비 손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조사님들이 많으면 이 채비는 좀 권해드리기 좀 그래요. 왜냐면은 엉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옆에 좌우 한 2m 이상 좀 떨어져 있다면 이 채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정말 이걸로 저는 재미를 많이 봤어요. 한여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 물은 뭐 물론 낚시터마다 다르겠지만 좌에서 우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겠죠. 그럼 이제 이게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쭉 이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은 거예요. 그럼 물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중 안에 있는 찌가 우측으로 계속 흐를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그때 채비를 줄을 더 풀어주지 마세요. 던지신 다음에
바로 릴의 그 베일이라고 그러죠. 베일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줄이 팽팽한 상태로 이게 이제 점점 가라앉기 시작해요. 계속 팽팽한 상태일 거예요, 줄은. 왜냐면은 물살 때문에 이 녀석이 계속 채비를 끌고 가는데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사실 물속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상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던지신 다음에 채비가 다 정렬이 되고 나면 이 채비가 점점 우측으로 흐르겠죠. 근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흐르지 않아요. 줄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줄은 일정한 상태로 줄을 이렇게, 이게 원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풀어주지 않는다면 부채꼴 형태로 진행이 돼요. 이쪽에 던지면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부채꼴 형태로 들어옵니다. 줄의 길이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뭐 이게 원줄이 지금 풀려나간 원줄이 한 20m라고 하면 결국엔 20m겠죠. 그럼 결국 채비는 이렇게 20m 내에서 방원,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나요? 컴퍼스 돌리듯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조사님들이 많으면 채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조사님들 좀 없을 때 사용해 보시면 좀 좋아요. 이걸로 정말 재미를 많이 봤어요. 중하층을 물살 때문에 이 녀석이 바늘이 바닥에 그냥 바짝 붙어서 가진 않아요. 물살 때문에 이게 밀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입질의 형태는 초리대 끝에만 보고 계시면 돼요. 그럼 정말 시원하게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간결하게 채셔야 돼요. 너무 세게 채시면 그 상대 물고기도 당기고 나도 당기기 때문에 순간적인 챔질은 채비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그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채비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확신이 안 생겨요. 근데 해보시면 정말 그럴싸하게 재미있습니다. 이 채비는 한낮에 진짜 물고기 잘 안 잡힐 때 한번 해보시고요. 이 채비가 좀 좋은 건 물속에 있는 뭐 열라 그러나요? 어집? 어로 같은 것도 알아서 잘 애가 탐색을 해요. 그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알아서 예를 들면 조금 더 깊은 어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어로가 되면 알아서 어로 깊숙한 곳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알아서 계속 바닥에 깔리는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물론 생미끼를 사용하실 때는 좀 비추입니다. 생미끼 말고 이제 지세를 사용하실 때 좀 좋고요. 잡어가 극성이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데, 만약에 이제 잡어가 이제 조금 극성을 하는 낚시터라든지 그런 시즌이 되면 견제를 많이 해주세요. 이게 언제 바닥에 닿았는지는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물살이 강한 곳에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물살이 굉장히 약한 곳에서는 채비가 닿고 나면 그 팽팽한 정도가 약간 느슨해져요.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잡어가 많은 시기에는 이게 바닥에 닿고 나면은 뭐 개며 쏘기며 망둥이가 이거 막 끌고 들어가고 채비 손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팽팽했던 줄이 약간 느슨해지는 그 시점을 찾으신 다음에 낚싯대를 이렇게 살짝씩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리겠죠. 근데 절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찌가 이렇게 수면 밖으로 나올 때까지 이렇게 낚싯대를 뽑아 올리시면 안 됩니다. 견제를 하실 때. 살짝 들면 이 녀석이 이렇게 떠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가라앉고, 떠올랐다가 가라앉고, 이렇게 견제 동작을 계속 해주시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방 뭐 한 8m권이 이제 뭐 본 바닥이라면 그때까지는 이렇게 견제해 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견제를 많이 해주셔야죠. 찌매듭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당기면 찌매듭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찌매듭이 닿으면 내려가잖아요. 그럼 또 바로. 그래야 바닥에 안 걸리잖아요. 이제 대부분 여기 이제 뭐 석축으로 되어 있는 낚싯대가 많기 때문에 뭐 망둥이라든지 개가 끌고 석축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머리 아파지니까 가까운 곳에 왔을 때는 견제 동작을 자주 해주세요. 가라앉으면 뽑아 올리고, 가라앉으면 뽑아 올리고. 근데 이때도 입질이 들어올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가라앉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요. 원래 내려가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곳에서 입질이 들어오면 그 가라앉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빠르게. 그걸 판단하셔서 채시면 좋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야외에서 실제로 낚시를 하며 촬영하는 모습을 업로드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